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수요일 K&N 네.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그 전한길 선생이 한 162일 만에 귀국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고 박사님하고 전한길 당원 두 당원이 아주 당을 지금 JTBC는 또 극우 시험대라고 예, 뭐 일반 당원에 불과합니다만, 네. 예, 우리 당이 좀 진짜 우리 자유파 대한민국 주류를 제대로 대변하는 네. 진정한 자유파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런 작은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동안 당원들이 아니라 당내의 그 뭐랄까요? 주주라고 해야 될까요? 대주주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당원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거수기 내지는 그냥 통과 의례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그야말로 동원 조직으로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당원 적었나 싶었는데 40만 50만도 채 안 되는 2000년만 하더라도 네. 그랬다고 하니까 이게 저는 옛날에 민정당 그런 때 몇백만 당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민자당 그 이후에 한나라당 이때 몇백만이라 그랬었는데 네. 그렇게 쪼그라들었나 싶은데. 그런데 이제 당원의 힘이 아주 극적인 아주 드라마틱하게 분출된 사건이 지난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당을 장악했던 이 쌍권이 네. 합법적으로 선출된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하룻밤 사이에 교체하겠다. 네. 한독수로 갈아치우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자들은 그동안의 그 정치 문법에서는 네. 그냥 당 지도부가 이거 투표해 주세요 그러면 당원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다 투표를 해줄 줄 알고 했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당원 투표를 붙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제 나를 자르는 모양이다 하고 네. 법적 대응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네. 잘리는 걸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그런데 그날 밤에 혁명이 일어났죠. 네. 당원들이 우리가 뽑은 합법적인 대통령 후보를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갈아치우려고 그러냐 하고서 부결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때 비로소 정말 여의도의 문법에 젖어 있던 수십 년 동안 그 여의도 문법 안에서만 정치하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정말 대경실색 놀랐죠. 네. 당원의 힘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다 사퇴하고 말았어요, 그냥. 네, 다 죽었던 그 김문수 후보가 다시 살아났고. 네. 그러니까 그 심야 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이 쌍권이 결국은 물러나게 되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때 당원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서는 과정도 당원의 힘이 얼마나 센가, 네.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바로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6월 3일 날 대선을 치렀던 김문수 후보를 단 석 달도 안 된 8월 네. 23일에는 네. 전내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을 네. 전직 그 대통령 후보 그 선대위에서 일하던 본부장 1.5선 네. 인 장동혁 대표가 뒤집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전당대회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후보 등록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전당대회를 했는데 그 후보 등록할 그 시점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가 당대표 지지를 한 40% 이상 받고 있었고 네. 장동혁 후보 경우에는 15%에서 20%를 네. 간신히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유세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SNS를 통한 선거전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그 좌파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 네. 그리고 한동훈 배신자 세력들은 전부 다 김문수 쪽을 지지했고 네. 또 김문수가 당연히 당선된다고 다 예측 보도도 했어요. 네. 여론조사도 계속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지금은 대자유총으로 지금 이제 하나가 됐는데 네. 그때 대자유총이 채 결성도 되기 전에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장동혁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자유파 유튜브들의 주장을
우리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 네. 그가 자유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당원 혁명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의 힘을 보여준 두 번째 혁명적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체제는 바로 그 당원 혁명에 의해서 구성된 체제입니다. 네. 따라서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당원 혁명으로 구성된 지도부니까 당원 혁명, 죽어도 살아도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동훈 제명도 당원들과 자유파 국민들의 그 열화와 같은 지지와 요구 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해도 저는 한동훈 제명 잘했다가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네. 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지 네, 않습니까? 70% 이상이에요. 그러면 당 지도부가 당원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지도부가 당원들의 압도적인 요구를 받아서 그걸 실행하는 거가 뭐가 문제입니까? 네. 이게 극우화되는 겁니까? 네. 여기에 지금 친한계에서 막 반발을 하니까 이미자 의원이 그럼 전당원 투표하자. 네. 그랬더니 또 그건 못 받아요. 완전히 꼬리 내리. 전당원 투표는 아예 받을 엄두도 못 내고. 아니 김영태라는 자가 네. 이 자가 당 대표 재신임 얘기를 먼저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그 배신자 그룹에서 먼저 장동혁 사퇴하라 그러면서 네. 재신임 받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재신임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미자 의원이 제안한 대로 그러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럼 재신임 받아보자. 네. 이렇게 그러면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재경위원장이니까 나 재경위원장 자리 걸겠다. 네. 너희들도 의원직이라도 걸어라. 이렇게 딱 역공을 피자마자 완전히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그 얘기 자체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동훈과 그 이 배신자 그 이 한동훈 계보원들도 당원의 당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의도 문법 속에서 정치를 편안하게 해왔던 자들이 당원 뜻은 그렇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모여서 하면은 저거 흔들 수 있어, 끌어내릴 수 있어 이랬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총이 여러 차례 열렸는데 의총에서도 저 한동훈과 그 이 계보원들이 절대 소수예요. 네.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이런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 그래서 발언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저 10명밖에 안 되는, 많이 잡아봤자 10명밖에 안 되는 한동훈의 그 계보원들이 배지 달고서 온갖 갑질들을 하면서 지금 흔들어 대다가 이게 도저히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거의 다 꼬리를 내려버린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남아서 바락바락 악쓰는 것들은 뭐 고동진이, 배현진이, 정성국이 그 몇몇이에요. 네. 이제는. 네. 네. 원래 뭐 20명 넘는다고 했던 개원들 중에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고 정말 몇 명밖에 안 남았다. 뭐 당장 그 네. 가장 먼저 이제 이 그러니까 재선 3선 중에는 배현진 하나 말고는 예,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제명 안 된다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압박했던 그 그룹이 무슨 대안과 미래인가? 네. 그거 이름을 잘 붙여 기회와 보신으로. 기회와 네. 보신. 네. 하여튼 그 그룹인데 그 그룹이 이제 재선에 권영진이나 조은이나 뭐 이성권이나 이런 자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 그룹의 좌장은 엄태영이 맡고 있거든요. 네. 엄태영이 제일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 엄태영이 어제 뭐 대안과 미래인가 뭐 기회와 보신인가에서 이준석이를 초청한 네. 자리. 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똘마니들 뭐 오세훈 똘마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엄태영이 그렇게 딱 선언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는 지무듬 지가 팠다. 매를 지가 벌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은 끝났다. 어차피 끝났는데 더 이상 그 얘기해서 뭐하냐. 이제는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딱 그렇게 선언해 버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 제명되면 뭐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당이 내용에 빠질 거고 뭐 반쪽아리가 날 거다. 이게 좌파 언론들의 희망사항이고 보수 비장 족벌 언론들의 그 선동질이었는데 네. 그거요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진압된 겁니다. 당원의 힘이 그런데 저것들이 무슨 힘으로 계속 버티겠어요? 결국 이 110만 당원들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예. 한동훈계가 뭐 시끌벅적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도 네. 뭐 그냥 찻잔 속의 태풍도 아니고 그냥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네. 한동훈 본인도 뭔가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보니까 정치력이 정말 없어요. 보니까. 결단은 무슨 네. 지가 할 수 있는 결단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되고 할 세력도 없다는 게 너무나 눈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의 계보원들 중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동훈이한테 뭐 충성심인지 뭔지를 네. 발휘하는 것들이 몇 명 있잖아요. 네. 그 배현진이가 그렇고 고동준이가 그렇고 정성구이가 그런데 네. 그 제가 이제 국회의원 경험도 하셨으니까 저는 국회의원을 세 종류로 봅니다. 네. 한 종류는 진짜 어려운 곳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싸우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강현석 변호사가 현역을 할 때 마포가 지역구였잖아요. 정청래하고 붙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험한 험지에서 진짜 막 피투성이가 돼서 싸워서 정청래를 꺾고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이런 진짜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진짜 국회의원들은 지금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에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비례대표입니다. 네. 비례대표는 그냥 공천 받으면 순서 기다렸다가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가장 특혜를 많이 받은 자들로 그동안 분류가 되어 왔어요. 그리고 한 번 하고 끝이니까. 네, 대표적으로 네. 한지아 같은 자가 그런데 네. 근데 이들보다 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공천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기 때문에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해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자리가 어디냐? 서울의 강남 3구. 네. 그러니까 강남의 그 고동진이 송파의 배현진이가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에서 공천 받아가지고서 재선, 3선 계속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영남권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정성국이 같은 자. 네. 그 이 자들은 정성국이 예를 들면은 이 자는 경선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천만 되면 당선이 바로 보장되는 지역은 본선은 바로 뭐 아주 쉽게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경선이 치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경선이 치열해야 되는데 이 정성구이 같은 자는 경선도 안 했어요. 그냥 꽂았죠, 그냥. 예. 네. 그동안 그 지역에서 몇 년간 고생하면서 그 선거 준비했던 사람들 전부 컷오프 시켜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태워서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비례대표보다도 훨씬 더 큰 특혜를 받은 거거든요. 네. 이런 진짜 그 귀족 같은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당의 다선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이 영남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그래서 비례대표보다도 더 못한 이런 지역구 의원들이 우리 당의 영남권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다선 의원들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같으면 배현진이나 뭐 고동진이가 떠들어대는데 이것들이요. 강남이고 송파 지역구가 무슨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건 비례대표보다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배현진이나 고동진 말에는 아무 이 무게나 힘이 안 실리잖아요. 예.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귀족 계급들이 이 국민의힘 안에 버티고 있어요. 이게 기득권자들이고 기회주의자들인데 네. 이들이 그야말로 전선에 서서 피 터지게 싸웠던 전우들을 모욕하고 능멸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 정성국의 발언 저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폐륜적 발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네. 정성국은 심지어는 어디 의원한테 감히 네. 네,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의총에 와가지고 얘기를 해라라고 네. 해서 조강한 최고위원이 의총장에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디 의원한테 감히 그러면서 왜 의원도 아닌 사람이 의총에 와서 앉아 있느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원외당의 위원장들은 의총에 갈 생각도 없어요. 네. 그런데 원내대표가 특별히 좀 와서 함께 얘기를 좀 하자고 해서 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당내 서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당대표가 1위, 원내대표가 2위, 그다음에 1등으로 당선된 수석 최고위원이 3위, 네. 2등 당선 최고위원이 4위 이렇게 쫙 가 있어요. 그러면 이 최고위원들이 다 간 다음에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이 서열이 있어요. 그다음에 당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그 밑에 있는 게 평당원들이에요. 네. 저 평국회의원들이에요. 당 서열로 따져도 한참 저 위에 있는 조광한 최고위원을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디 감히 국회의원도 아닌 것이 의총장에 와서 발언하냐 이렇게 지금 네. 비난을 하고 능멸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이 조광한 최고위원은 남양주시의 원외당의 위원장이에요. 네. 지난번 그리고 시장을 총선에 했었고. 남양주시에서 출마를 했었어요. 네.
그 남양주시가 새 지역구인데 새 지역구 전부 좌파들한테 뺏겼어요. 네. 그러니까 험지에서 뭐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전울에도 이를테면은 적진에 침투해서 막 목숨 걸고 싸우는 특수부대 네. 또는 무슨 상륙작전의 맨 앞에서는 해병대 이런 사람들은 같은 군인이지만 우리가 존중을 해주잖아요. 네. 당신들이 목숨 걸고 우리를 보다 먼저 앞서서 적과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부산에서 그야말로 경선도 안 거치고 비례 이상으로 특혜를 받아서 배치단 정성고이 같은 자는 네. 수도권의 그 험지에서 죽을 돈 살 돈 싸웠다가 떨어진 원외당의 위원장들은 볼 때마다 고개 팍팍 쏘이고 인사해야 된다고요. 네. 특히 이 한재하 같은 비례대표는 바로 그 원외당의 위원장들이 정말 목숨 걸고 피투성이가 돼서 싸워서 얻은 그 정당표 이거 가지고서 지가 배지 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얻고 다녀야 돼. 무등 태워서 다녀야 된다고. 볼 때마다 배꼽 인사 팍팍 하면서 고맙다고 하고 다녀야 될 자들이거든. 이 자들이 지가 어떻게 배지 달았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배지 못 달았다는 이유로 당 서열이 한참 위인 조광한 최고위원한테 어디 감히 의총장에 들어오냐 배지도 안 단 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우리 정당 국민의힘의 모든 정당 질서를 전부 다 붕괴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용납하면 도대체 누가 그러면 험지에 나가서 사제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겠어요. 심지어 조광한 최고위원이 10살 이상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라도 차이가 나면 모르겠어. 근데 아무리 더 많아. 예. 이준석이, 김무성이, 유승민이, 한동훈이가 배신을 때리면서 당을 막 개판으로 만들어 놔도 네. 그래도 정치에 금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당 정치에서는 최소한의 질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당이 바닥에 떨어졌냐. 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을 새롭게 하겠다 그러는데 새롭게 하기 위한 제일 전제가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네. 정치의 상식이 통해야죠. 그래서 저는 정성국을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외 당협위원회에서 정성국 사퇴해라. 의원직이 갑질하는 벼슬이냐. 그리고 심지어는 안철수 의원조차도 이게 의총장이 소도냐. 배지가 무슨 소도 출입하는 출입증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성국이 이 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을 저 정성국이 저거는 사과로는 네.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더구나 아주 사악한 것은 네. 저런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건 모든 사람이 봤잖아요. 네. 누가 시작했냐? 정성국이가 시작했어요. 예, 조광한 최고위원이 성원석 원내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의총장에 들어와 있어요. 의총이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원내대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의총장에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을 부를 경우에도 원내대표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가끔씩 의총하면서 외부 인사의 특강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뭐 원외인 대표도 들어오고 예, 또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거 다 원내대표가 다 판단해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뒤통수에다 대고 의원도 아닌 것이 여기 왜 들어왔냐는 식으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폐악질을 듣고 있다가 조광한 최고위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그냥 소리친 게 아닙니다. 원내대표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점잖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악덕마구리를 쓰니까 그러니까 발언을 마치고 나가면서 잠깐 나와서 좀 얘기 좀 합시다. 이걸 가지고 이 정성구이가 페북에다 뭐라고 올렸냐면 그 앞부분에 지가 도발한 얘기, 지가 먼저 공격하고 이 비난하고 인격 모독한 얘기는 싹 빼고 지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대. 그런데 발언을 마치고 조광한이 나가면서 갑자기 야 임마 너 나와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조광한 최고위원이 나이가 70 가까이 되는 사람이 정치 경력이 30년이 넘는 사람이 예? 아무 일도 없는데 자기가 발언한 다음에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지나가다 말고 정성국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정상국이한테 야 임마 너 나와라고 했겠냐고요. 네. 그러면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야 임마라는 말도 안 했다는 것이 조광한 최고위원의 얘기인데 어쨌든 이 정도 됐으면 앞부분의 상황이 이러저러 했다.
그래서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응대했다. 이건 최소한 이렇게는 설명을 해야지. 앞부분 싹 빼고 지가 피해자야. 그러니까 현장을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지켜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앞부분에 지가 정말 패륜적으로 도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거나 시인을 하고 그로 인해서 비롯된 이러이러한 사안과 관련해서 뭐 조광한 최고위원이 막말을 했다, 뭐를 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는 최소한의 상식에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네. 이걸 싹 뺐다는 것은 정말 사악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정성국이에게는 정말 개전의 여지도 전혀 없다. 네. 이거는 요 자체만으로 이미 발생한 요 사안만으로도 당 차원에서 질서 확립을 해서 엄중하게 조치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지금 그 전한길 선생 그 귀국을 했는데 네. 어제 저녁에는 김현태 단장을 자기 방송에 불러서 네네. 방송을 하고 오늘 아침에는 또 우리 고 박사님 방송에 출연을 했다고 지금 댓글에 나오는데 네. 네. 어떻게 뭐 너무 반가워서 네. 저희가 어제 연락을 드렸더니 네. 마침 오늘 그 방송할 시간이 된다 그래서 네. 아마 시차 적응도 잘 안 됐을 텐데 네. 저희 방송에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와서 말씀을 쭉 들으니까 그래요. 미국의 162일 전에 이제 출국을 할 때는 그 다른 사안으로 고발이 있었는데 그 고발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다 무혐의로 처리가 됐대요. 네. 그런데 미국에 있어도 계속 방송을 했잖아요. 네. 전한길 TV를. 네. 그 방송과 관련해서 5건인가가 8건인가가 이제 네. 다시 고발이 돼서 네. 그건 미국에 있는 동안의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고 네. 미국에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하는 도중에 그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이 자기한테 연락을 했고 그래서 일정을 조율해서 어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네.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한길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전한길 대표는 연락이 계속 됐고 경찰하고 그리고 경찰과 협의해서 경찰에 출석하기 위한 날짜를 맞춰서 그 전에 귀국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 도망갈 우려도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른바 도주의 우려가 없고. 그다음에 이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발이 전부 전한길 대표가 유튜브에서 한 방송 또 인터넷 방송에서 한 이 영상이 증거니까 네. 그 증거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증거인멸을 한 흔적도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네. 그런데 이재명의 쫄개가 돼버린 경찰이 지난번에 이진숙 위원장 또 황교안 대표한테 했듯이 무슨 것을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 가둘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경우에 어쨌든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신이 왜 어제 귀국을 했는지를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전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는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유튜브를 하거나 또는 광화문이나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나가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기면서 하는 일이 정말 거의 없잖아요. 네. 저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중에 일부는 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러나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수많은 집회 현장을 취재를 다녔지만 적어도 제가 취재하는 동안에 이런 사소한 법률 위반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법을 지켜가면서 평화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우리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개인 한 사람의 이 1인 시위 형태로 표현하고 행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것은 우리 자유파가 행동으로 확립한 것이다. 네. 우리가 이걸 안 했으면은 아예 이것도 부정당했을지 모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전한길 대표가 귀국해서 참 든든한 힘이 되고
또 물론 그동안 미국에서도 계속 방송을 했기 때문에 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전한길 대표와 SNS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소통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이 손잡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것하고 또 다르니까 네. 그 점에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 대표가 그 미국에서도 네. 12월 3일 그날 이런 영화를 그 다큐 영화죠. 아, 예. 다큐 영화를 또 이영돈 PD와 함께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그걸 이제 곧 상영이 이제 오늘도 지금 네, 오늘부터 이제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네. 예. 그 뭐 언제 그거 보러 가거나 할 계획? 보러 가야죠. 네. 예. 이영돈 PD가 전한길 대표한테 이런 영화를 제작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123 계엄의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다큐 영화를 제작하고 싶은데 제작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뭐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네. 모든 걸 다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제 제작이 이루어졌는데 원래는 이 작품을 123 계엄 1주년에 맞춰서 네. 개봉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영화 제작하다 보면 그렇죠. 늦어집니다. 예, 한두 달 이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 약과예요. 네. 1년, 2년 늦어지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많죠. 예. 예, 이번에 어쨌든 계획보다는 한 두 달 늦어져서 오늘 일제히 개봉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되냐 안 되냐. 많이 보면 많이 점점 그렇죠. 늘어나요. 또. 이 영화 상영관은 딱 기준이 하나예요. 돈이 되는 영화냐, 돈이 안 되는 영화냐. 네. 돈이 안 되는 영화면 아무리 예술성이 있어도 그냥 내려버리잖아요. 네. 돈이 되는 영화면 이게 뭐 욕을 2육은, 먹다가 3육은 뗐다. 먹은 네. 간에 계속 걸어놓습니다. 돈이 네. 되는데 왜 떼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로 필요한 영화고 우리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히는 영화라고 윤리적으로 네. 도덕적으로 호소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영화를 더 많은 분들이 보게 하려면 무조건 예매가 높아야 돼요. 네. 예매율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첫 한 주 동안의 예매율로 이게 장기 상영으로 갈지 아니면 대충 내릴지가 결정이 돼요. 상영관들이 다 그렇게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오늘부터 시작된 이 영화의 이번 한 주 예매율이 이게 장기 상영으로 가고 오히려 돈이 된다 싶으면 상영관을 더 막 열어주거든요. 네. 우리가 열어달라고 요구 안 해도 막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러 가느냐 또 더 중요한 게 예매를 하느냐. 네. 이게 예매를 일단 해놓고 시간이 안 돼서 너무 바빠서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예매됐다는 그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예매는 꼭 극장에 안 가시도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되니까 네. 여러분들 이 영화 예매부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그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주변 극장, 가까운 극장에 12월 3일 그날 영화관 예매를 좀 해주셔야 이 박스 오피스에서 1위면 절대 안 내려가요. 그럼요. 지금 좌파들이 뭐 지금- 온갖 압박을 해도 안 내려갑니다. 네, 그 탑 5 안에는 들어갔네요. 네. 네, 현재 상영작 중에 2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뭐 1위를 계속 만들어 주시면 저게 계속 갑니다, 계속. 롯데시네마는 저렇고 네. 뭐 CGV는 또 약간 순위가 다를 텐데 네. 예, 사실은 이거 쫓아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예매를 해주셔야 저게 바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장동혁 대표의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뭐 3대 특검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동혁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아주 훌륭하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선거 연령 인하 문제는 네. 그동안 좌파 끝들이 맨날 주장했던 거죠. 주장했던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좌파 어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유파 정당은 왠지 선거 연령이 내려가면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아서 네. 반대하고 그러다가 그 대세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이제 그 연령 인하가 됐잖아요. 네. 지금 19세입니까? 18세입니까? 19세입니다. 19세로 됐는데 이건 진짜 파격적인 혁명적인 제안입니다. 16세로 내리자는 거예요. 16세면 고1부터 이제 투표하는 건데. 예, 16세로 네. 내리자. 그런데
요즘의 오토바이를 추세, 아마 16세부터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요즘의 추세로 보면 뭐 사실 저는 우리 10대 후반 네. 16, 17, 18 이 청소년들을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네. 보면 좀 겁나요. 우선 제가 걔네들보다 영어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SNS는 뭐 저는 정말 족탈불급이에요. 저기 태어나면서부터 하여간 뭐 스마트폰이 예. 그냥 어려서부터 이 아이패드 뭐 스마트폰 그렇죠. 이걸 접하던 그러니까 이 10대 청소년들은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과 영어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한 거를 우리보다 또는 이 족벌 언론들보다 훨씬 빨리 거의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해독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네, 그걸 아주 원전으로 보기 때문에 네. 뭐 무슨 외신을 통해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바로 그냥 거기 백악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봅니다. 네.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 기성세대보다 10대 후반이 훨씬 더 잘 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1230 세대가 123 계엄으로 개몽됐다고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 이 사람들을 누가 개몽시켰겠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개몽됐다고는 하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123 세대 만나서 설명한 적 있어요? 네. 또는 우리 기성세대가 123 세대에 대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개몽 기간 설정해 갖고 개몽하러 간 적이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차례에 걸친 영상 메시지를 1230 세대가 직접 본 거예요. 네.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경험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속에서 이게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이 맞네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개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힘있고 무서운 세대들입니다. 네. 저는 이 세대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네. 그리고 이 때문에 아마 저 좌파 것들이 아마 거의 패닉에 빠질 거예요. 네. 지그들이 그동안 내내 선거권 인하, 선거 연령 인하는 자기들 상품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거를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한테 뺏기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지그들이 선거 연령 인하를 하자고 수십 년간 주장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그 명분들이 있어요. 네. 이걸 이제 와서 지그들이 다 뒤집어야 되잖아요. 아니 19세는 되는데 18세는 안 돼? 18세는 되는데 17세는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선거 연령 16세로 인하하자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이 시대적 흐름과 또 정치적인 그 맥락들을 다 따져보고 한 아주 멋진 한 칼이다. 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영수회담 제안을 했는데 네. 3대 특검을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입니다. 이 3대 특검 그동안 목숨을 건 8일간 단식 투쟁을 하면서 내걸었던 거는 2대 특검이거든요. 네. 쌍특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특검. 또 하나가 민주당 통일교 커넥션 의혹 특검이잖아요. 네. 여기에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된 특검입니다. 네. 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된 특검. 이 세 특검은 그야말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3대 특검을 딱 제시하면서 이거 논의하기 위해서 저 정청래 이하 민주당 것들이 무슨 권한이 있고 힘이 있냐. 이건 이재명이 많이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하고 딱 둘이서 만나서 이 문제를 갖고 의논하자고 이른바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뭐 립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뭐냐면 이게 그 보수의 품격이죠. 우리는 자유파는 이재명이 또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네. 너네 손님 실수로 우리 뭐 선거에 이기는 이런 꼼수 우리 안 쓴다. 너네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진짜 나라가 망하면 우리 국민이 어려워지니까 정부의 실패를 바래서가 아니라 진짜 너네들이 정권을 잡은 기간에 동안에라도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살기 편하게 정치를 잘해달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이재명과 1대1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니 응해라. 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일 지금 홍익표가 장동혁 대표를 찾아와서 이제 정식으로 면담을 하고 거기서 네. 이제 영수회담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 이재명 뭐 온갖 국무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회의 생중계하고 거기서 뭐 수많은 얘기를 쏟아내는 이재명으로 봐서는 영수회담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피할 방법이 사실은 없죠. 그렇게 하자고 하고 뭐 본인은 그렇게 했는데. 말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재명의 상대는 제1야당이잖아요. 네. 아니 뭐 집권당이 있지만 그 정청래 이하 집권당이야 이재명 똘만이라고 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때는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 갖고 있는 이재명이하고 그리고 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제1야당의 장동혁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중요한 전국 현안에 대해서 풀 건 풀고 네. 또 서로가 이해해주고 또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면서 국가경영 차원에서 우리가 합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히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강조한 부분이 외교안보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외교에 우리 국익에 상당 부분이 걸려 있잖아요. 네. 안보 실패하면은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걱정이 제일 커요. 네. 당장 저것들 관세 협상 몇 달간 해갖고서 다시 지금 이 원상을 보복 관세 벌였어요. 지금 네.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걸 풀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면 우리가 나서서라도 같이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외교안보 문제는 정말 국익적 차원에서 접근하자. 네. 그러려면 너네도 우리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역할을 너네가 인정할 부분이 있지 않냐? 아니 같은 얘기도 이재명 똘마니들이 가서 트럼프나 뭐 벤스나 미 행정부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제1야당의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가서 아니 사실은 이렇고 저렇다. 우리도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당신들이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잖아요. 네. 교섭력도 더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이재명이가 그동안 했던 이 외교 정책을 전부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라. 네. 잘못된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빨리 가면 갈수록 더 나쁜 길로 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뭐든지 풀어야지. 실용 외교도 한미동맹이 기본 축이 돼야 실용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중국 패권주의에 말리고 김정은의 이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당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또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올드미디어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좀 한동훈 나가고 하니까 지방선거 질 거고 여론이 반쪽이 났고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네. 오늘 펜앤마이크 공정조사를 보면 네. 또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들었어요. 그렇죠. 일단 그 부정평가가 50%가 깨진 그렇습니다. 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자유통의 조사와 오늘 발표된 펜앤마이크가 공정에 의뢰한 조사가 큰 방향에서 같은데요. 네.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 지지하냐 반대하냐가 네. 40대 47이에요. 네.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냐 국민의힘 지지냐도 똑같이 나왔어요. 네. 39대 39. 그러니까 이제 심규준 교수는 그걸 질문 방법의 차이가 좀 있다. 네, 어떻게든 네. 좀 유리하게 만들려고 기성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들이 기성 여론조사에서는 그냥 어디를 지지하냐 이렇게 묻지만 펜앤마이크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디에 투표하실 예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훨씬 더 적극적인 투표층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국힘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높다. 한 2% 이상 네. 높게 나왔습니다. 높다. 이게 그 차이다. 지금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게 39대 네. 39.6 대 39.7인데 예. 저 조사에서는 광주 전남 빼놓고는 네. 전 지역에서 네, 조금씩 우리 앞섭니다. 국민의힘이 약간씩이라도 네. 앞섭니다. 네. 특히 이제 제가 저 조사에서 그 지역별로 나오는 그 로우 데이터가 네. 있잖아요. 네. 서울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한 2, 3% 이상 높아요. 앞서요. 예. 경기도 앞서더라고요. 경기도. 예. 충청권도 앞서요. 네. 또 부산도 앞서요. 제주 네. 강원 제주도 앞설 정도니까. 예. 자, 네. 그 제가 서울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서울은 민주가 37이고 국민의힘이 38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동안 이 오세훈이가 한동훈이가 잘려나가고 난 다음에 오세훈이가 마치 한동훈 그 개보원들을 인수 받은 것이냐 네. 장동혁 대표를 계속 공격하는 선두에 섰어요. 네. 그런데 이 오세훈이가 하는 말을 보면 이대로 가면은 지방선거 참패한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지면 어차피 당대표에서 잘릴 텐데 네.
선거 지고 나서 잘리면 뭐하냐. 그러니까 선거 지기 전에 먼저 물러나라. 이 말이에요. 네. 참 황당해서. 자, 그런데 저 오세훈이가 다른 조사에서 보면요. 다른 조사, 뭐 조원 CNI나 이런 조사에서 보면 저 좌파의 서울시장 후보보다 한 10% 이상 지는 조사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네.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이 이름조차 모르는 예. 일개 구청장한테 네, 10%를 줘요. 이상 지는 네. 걸로 조사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이는 지가 지는 걸로 나오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장동혁 디스카운트다. 장동혁 리스크다. 장동혁만 쫓아내면은 지가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네. 거짓말로 이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오세훈이가 10% 이상 지는 저 조사와 이번에 그 페넌메이크 공정에서 발표한 조사를 딱 보면 이게 오세훈 리스크 때문에 오세훈이가 지는 거죠. 네. 오세훈 디스카운트 때문에 오세훈이가 지는 거지 국민의힘이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 한 2달 이상 계속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이가 나가면 진다. 네. 근데 오세훈이가 아닌 누가 나가도 우리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를 컷오프 해야 된다. 이기기 위해서 컷오프 해야 된다. 네. 제가 그 주장했어요. 네. 그 주장했다가 지금 국민의힘 10명 국회의원이 저를 징계해야 된다고 서울시당에다가 지금 뭐 징계 요청을 했는데 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올바르게 분석하고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을 선거에 지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망하는 걸 보기 위해서 지금 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육산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승리를 딛고 총선 승리, 대선 승리로 다시 우리 자유파 정권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정치평론가 정치 분석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리스크 때문에 10% 이상 지고 있지만 정당 지지율로는 우리가 절대 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기고 있다. 네. 이 조사를 놓고 보면 오세훈이를 컷오프하고 그 누가 됐든 간에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민원 후보 한 명을 세우면 네.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이길 수 있다. 저는 여전히 제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홍준표 시장조차도 네. 그 말을 했는데 네. 아니 시장을 4번이나 했으면 4번이나 했으면 아니 자기 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도 쭉 당선될 때 보면 당표로 당선되지 본인 표로 당선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 당 탓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일부에서는 오세훈 지금 저렇게 아니 자기가 지금 출마를 앞두고 있는 넉 달 후에 출마해야 되는 사람이 네. 당대표를 이렇게 공격하는 예가 없잖아요. 지금 오히려 다른 후보들은 다들 납작 엎드리고 당대표 눈치에 그를 안 볼 수가 없는데 네. 저렇게 공격하는 건 저건 뭐냐면 출마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아니 그거보다 네. 나 말고 누가 있냐? 나는 이미 공천은 따놨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거죠. 심보예요. 그거 아니면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아니 나는 뭐 이미 다 공천은 다 따놨고 뭐 너희들이 누가 뭐 감히 나한테 대적하겠어라고 하는 순간 당 대표도 눈에 안 보이고 당 지도부도 눈에 안 보이고 당원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저렇게 망언과 망동을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이 아무리 힘들어도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 일벌백계 해야 된다. 네. 오세훈이 네가 그렇게 뭐 까불어? 오케이 알았어. 무소속으로 나가봐. 네. 어떻게 되나 봐. 하고 컷오프 시켜버리면 돼요. 그럼 네. 나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오세훈이를 컷오프 시키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경원이 됐건 조정훈이 됐건 누군가를 시장 후보로 경선을 통해서 세웁시다. 네. 그러면 이 국민의힘의 후보와 좌파 중에 누가 후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오세훈이 무소속으로 나온다 칩시다. 네. 1% 안 나옵니다. 그거 단언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별것도 아닌 것이 당의 온갖 은전과 은혜는 다 받은 것들이 네. 지것들 당장 선거 급하다고 당 장동혁 대표 공격하고 당 지도부를 흔들고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무시하잖아요. 오세훈은 무소속으로 절대로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용서하면 안 돼요. 네. 절대로 무소속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을 진짜 컷오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컷오프하는 것도 저렇게 예. 저렇게 아니, 당을 경선 기회를 줄 흔들 필요가 거면. 뭐 있어요? 네. 저렇게 흔들 거면 저렇게 무능하고 파렴치한데 뭐하러 우리가 경선 기회를 줍니까? 네. 아니 사실 4번이나 시장을 했으면 당 지지율보다 한 15%는 앞서야죠. 본인 지지율이. 아 당연하죠. 근데 지금 당 지지율보다 낮잖아요. 이게 영남권이면 네. 당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네.
영남권의 단체장이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거는 힘들어요. 네. 근데 서울이잖아. 수도권이잖아. 당 지지율이 다른 영남권보다도 높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 당 지지율보다도 더 못 나온다. 아, 이거는 선거 정치 말아야죠. 네.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지. 아니, 그리고 4번이나 했는데. 네. 자, 오늘, 우리 고성국 박사님과, 뭐,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지방선거, 절대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